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머니 주식편 강의를 맡게 된 시청자 미디어 재단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홍보단 한지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주식의 개념부터 모의 투자에 이르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의 주식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첫 번째로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주식의 종류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주식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네 번째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주식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총 네 가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섯 번째는 모의 투자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주식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주식을 가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불러올 수 있는 효과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해당 회사에 투자를 하고 경영에 참여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주식을 사면 내가 주주가 되고요. 주주총회에서 경영과 관련된 일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투자입니다. 이 투자라는 개념은요, 돈을 주식증권으로 바꿔서 내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경영 참여는 주주총회에서 경영과 관련된 일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경영 참여는요,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 의결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의결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배당에 대한 개념인데요. 배당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분기별로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 즉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배당은요, 회사의 주식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회사의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받게 되는 게 원칙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간략한 개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들은 주식을 왜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답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회사가 창업되는 순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초기 자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르게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회사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를 창업할 때 드는 돈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기 자본을 얻기 위해서 총 세 가지의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후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후원도 아무런 이익 없이 돈을 주는 건데 이것도 사실상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의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이 왜 발행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주식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식은요,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주는 아까 말씀드린 경영 참여권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특별한 주식은 바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가 왜 특별할까요? 이 우선주의 이름에 그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보통주보다 뭔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라고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보통주에 비해서 어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뭔가 더 내가 첫 번째로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로 돈을 조금 더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선주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주의 매력은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닌데요. 어느 부분을 포기하냐면 보통주에서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는 의결권을 포기함으로써 우선주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는요, 회사가 파산했을 때 보통주보다 먼저 해당 주식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배당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셔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의 거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요,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을 주식 시장이라고 일컬을까요? 그 이야기는 시장의 원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데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원리라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사려는 금액에 다른 사람이 팔아야지만 내가 그 주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래 1번의 사례를 보면요, 저는 15,000원에 A 회사라는 곳에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A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16,000원에만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런 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거래 2번과 같이 나도 16,000원에 사고 싶어 하고 파는 사람도 16,000원에 팔고 싶을 때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주식의 거래 원리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거의 다 왔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주식시장은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이 동일한 가격을 맞춰야지만 살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실제로 그 주식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증권소라는 곳을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요. 이 증권소, 증권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요, 크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뉘게 됩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자기 자본금,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최근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3년간 평균 매출액이 700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상당히 기업의 규모가 크겠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만큼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삼성전자, LG와 같은 큰 회사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회사가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본금과 매출액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본금은 코스닥의 경우 15억 원, 그리고 매출액의 경우 단기 순이익이 10억 이상이면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요, 해당 기간 동안에 순수하게 이익으로만 얻은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JYP라든가 아프리카TV처럼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재래시장에서 살 수 없는 주식은 어디서 사나? 증권소, 증권사라는 곳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개인은요,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권사는요, 한국거래소라는 곳과 개인을 매개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라는 곳에서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권사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의 계좌로는요, 증권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 거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셔서 주식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앱을 활용하셔서 계좌 개설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의 종류로는요,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대우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 여러 가지의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증권사를 찾으셔서 그런 계좌 개설을 하시고 주식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어서 5번째, 모의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주식 개념부터 시작해서 주식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주식시장은 어떤 게 있고, 증권사는 어떤 게 있는지까지 총괄적으로 다 알아봤잖아요. 그럼 그거를 실제적으로 연습할 곳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모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릴 어플은요, 스토커라는 모의 주식 투자 게임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어플은 실제 주식 데이터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해당 어플은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혹은 앱 스토어,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다운을 받으셔서 실제로 강의와 함께 설치를 해 보시면서 투자 연습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어플을 실행하면요,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구글, 네이버, 뭐 카카오 여러 가지 로그인 방식이 있는데요.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찾으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프로필 설정 화면이 뜨게 되죠. 이 프로필을 설정하시면 첫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플을 실행했을 때 볼 수 있는 첫 화면이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라는 게 눈에 들어오시죠. 막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코스피 지수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피의 개념과는 사뭇 조금 달라요. 코스피 지수라는 건 뭐냐면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그런 가격들을 총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만든 지수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요, 기업들의 주식 가격의 총합을 수치로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기업들의 가격의 총합을 지수로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 성장 가능성을 좀 더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 지수도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좌측 상단의 카테고리에서는요, 관심 있는 시장의 지수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시장의 지수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아래에는요, 변동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동률은 말 그대로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하는 지수처럼 이렇게 느껴지시죠? 네, 그러한 개념이 딱 맞는 내용인데요. 아래 변동률 탑5는요, 하루 사이에 주식 가격이 크게 변동한 상위 5가지 종목과 하위 5가지 종목을 동시에 표기를 해줍니다.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요, 각 기업의 변동률을 보면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셔서요,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주요 업종 중에 이러이러한 주식이 인기가 있구나라고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화면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매도와 매수의 단어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도는요,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수는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매수, 매도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주식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 저희는 삼성전자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입력해보면 여러 가지 주식이 뜨죠. 이 중에서 그냥 삼성전자라고 써져 있는 게 아까 배웠던 보통주가 되겠고, 삼성전자 우라고 써져 있는 게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식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만약에 이 주식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별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실제로 증권사 어플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카테고리들이 보이고요, 차트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의 투자 어플의 상당히 좋은 점은요, 해당 종목에 투자하기 전에 기업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모아보고 또 동일 업종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아울렀는데요.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조금 자그마한 글씨 막 여러 가지 단어들과 개념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량이라는 것은요, 해당 종목이 얼마만큼이 거래가 많이 됐는가 그 양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고가와 저가는요, 하루 동안 거래된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2주 최고가, 최저가는요, 앞에 고가, 저가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52주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최고가를 찍었던 가격과 최저가를 찍었던 가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가는요. 주식을 시작하는 하루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가는 말 그대로 주식을 마무리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개념에서 빗대어서 생각해서 봤을 때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시작하는 가격에 중심을 두고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거겠죠.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요. 상장 주식 시장에서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영어로 써져 있는 PER이라는 개념은요. 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비교를 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개념으로요. 외인 보유 비중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이 주식을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수치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이렇게 자그마한 글씨들, 자그마한 개념들은 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상단에 있는 그래프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그래프를요,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차트는요, 한 달 혹은 1년 단위로 여러 가지 종목의 주가가 어떤 주기와 어떤 가격으로 매도가 되고 매수가 됐는지를 한눈에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그런 타이밍을 보거나 혹은 어떤 추세인지를 보려고 하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식 정보까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매수와 매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 하단에 있는 거래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자신이 얼마의 가격에 구매를 할 건지 그리고 주식을 총 몇 주 구매할 것인지 입력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매수하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주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모의 투자 앱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시는 건 아니지만 사실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주의하실 점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식 거래 가능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시장은요. 오전 9시에 개장을 해서요. 오후 3시 30분에 폐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안에, 이 시간 안에 구매를 하셔야 주식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시간 외에 구매하신 주식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도요, 매수와 마찬가지로 판매하고자 하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매수, 매도 이루어지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과 관련된 개념, 그리고 모의 투자를 하는 방법, 모의 투자 방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모의 투자를 통해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면 실제 주식 시장에서도 좋은 이윤 그리고 좋은 기업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머니 주식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개념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